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두려움 수업. 지은이는 쉐리 휴버. 45년간 선을 배우고 가르치며 24권의 책을 썼습니다. 따뜻하고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누구나 보기 쉬운 책을 만듭니다. 삶의 어려움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고치고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강할수록 내가 찾고 있는 것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현재의 그대로 머무르고 싶다면 두려움은 우리더러 멈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두려움을 느껴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 길로 그대로 쭉 가라는 신호입니다. 안전한 선택을 할 때마다 두려움은 강해집니다.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불편한 감정을 피할 때마다 우리의 세계는 쪼그라들어요. 당신은 두려운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을, 일을, 상황을, 경험을 피해 다니죠. 나이 들수록 두려운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닫고 우리 삶은 쪼그라듭니다.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고통의 정의 중 하나랍니다. 무조건 아픔을 피하는 것도 고통의 또 다른 모습이죠. 실수할까봐, 무엇을 잘못할까봐 두려움에 마비되면 당신의 세상은 쪼그라들어요. 한 발 내디뎌 무슨 일이 생기나 살피면 세상이 딱 그만큼 열립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가면 돼요. 한 발짝 갈 때마다 시야가 넓어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님이 그랬답니다. 듣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만물이 깨달음을 준다. 뭔가 잘못됐고, 뭐가 잘 안 될 거고,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평생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한 걸음 나아가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당신이 어디 있나 보고 다음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하나 살피세요. 그 한 발을 나아가고 또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또 다음 걸음이 보일 거예요. 어쩌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지요.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만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처음에 보이지 않아요. 직전에 가야만 다음이 보입니다. 모든 걸음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뭐든 배우게 되어 있으니 실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앉아서 뭐가 잘못될까 생각하는 사람은 실험하기도 전에 결과를 정하는 과학자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도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 될지 어떨지 진짜로 알려면 일단 해봐야 하는 거죠. 생각했던 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생은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창조는 무언가 배우게 될 것임을 알기에 한 치 앞을 몰라도 일단 뛰어드는 일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실수라는 개념에 매달립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두려움이 살아남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돌보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하려 하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적이 됩니다. 원하던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 우리는 같은 경험을 두려움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낭만적인 상황을 기대할 때는 흥분된 기대라고 하고 스키장 꼭대기에서는 들뜬 기분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면 공포라고 하죠. 무엇이든 그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호흡이 얕아진다, 심장이 두근댄다, 배가 꼬인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이런 감각은 우리가 뭘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감각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실은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앞에 차가 끼어들면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갑니다. 순식간에 몸에 아드레날린이 퍼지고 충돌을 피하고자 회피 행동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상황과 하나가 될 뿐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진정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각 순간의 경험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두려움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거나 돌보지 않는다는 최고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건 감각뿐이고 나머지는 그 감각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는 정신적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모릅니다. 대여섯 살 전의 아이들은 딱히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과정을 거치며 그런 나는 사라집니다. 내가 아니라 남에게 신경 쓰라고 배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야단맞고 혼났지요. 어른들은 당신의 자신감, 능력,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호기심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들도 그런 응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족하다고 불안해하라고 배웠고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며 두려움을 대물림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지성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간의 경험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아이들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 없이 그 순간에 몰입해 있습니다. 어른은 그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꺼내 어른의 분노와 두려움 같은 끔찍한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뭔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아이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현재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런 일은 내 안에서 꾸중하고 야단치는 목소리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반복되어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화됩니다. 똑바로 처신했어야지. 넌 왜 그 모양이니?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한테는 너무 어렵겠다. 어른이 된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런 메시지를 반복하고 자신을 의심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하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면 당신은 살고 두려움은 살지 못합니다. 평생 우리 삶을 통제하고 조종해온 힘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소리칠 때, 그래?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두려움의 생존은 당신의 죽음입니다. 두려움의 죽음은 당신의 삶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용감합니다. 세상을 받아들이고 탐험하고 배워나가지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수치스럽고 결국 새로운 상황에 대해 흥미가 사라집니다. 또 잘못했다는 소리만 들을 것 같고 세상을 탐험하는 게 재미없어 그만두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조랑말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뜨거운 냄비나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면서 이것들을 마주칠 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상상 속 나쁜 일을 피하려 하지만 나쁜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피하는 과정이 바로 나쁜 일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어요. 계속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최악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면 그 무엇도 피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함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분리된 자아로 인식하는 경험입니다. 두려움과 분리됨은 같은 말입니다. 분리되지 않음을 깨닫는 게 궁극적인 그리고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제하려 발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리되어 있고 혼자이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당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방어가 필요 없게 됩니다. 약점을 완전히 드러내려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고 우리가 자신의 진짜 모습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내 상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에 의문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게 사실인가? 누가 그래? 그게 내 경험이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게 지금 현재 사실인가?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가정, 의심, 루머, 선입견, 부정적인 생각. 나쁜 일을 고민해 봤자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무서워하고 먹이를 주면 점점 자라납니다. 두려움을 내버려 두고 힘을 더해주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소멸합니다. 모든 일을 치유될 기회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일, 모르는 일, 어려운 일을 하러 달려갈 겁니다. 나 자신을 되찾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동안 잘못했다고, 어설프다고, 몰랐다고 꾸지람 들었던 내 안의 아이 같은 부분은 용기와 응원을 받아서 기쁠 겁니다. 내 안에 신나고 들뜬 내가 그전에 살지 못했던 인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새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새 집을 꾸미고, 여행하고, 글쓰고, 노래할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이 모든 일로 나는 원래 내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사는 게 무섭고 어려운 거라고 믿기 전에 세상은 신기하고 멋진 곳이 아니었나요? 우리에겐 끝없는 에너지가 있었고 우리가 매 순간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이 당신이 찾는 그곳이 아닌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나 동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시겠어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내가 있어.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사랑받고 싶은지, 어떻게 돌봄받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런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응원을 받으면 완전해지는 기분, 하나 되는 기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을 하세요. 작은 두려움에서 시작해 큰 일로 옮겨가는 걸 권장합니다. 불안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걱정스럽고 믿을 수 없고 부끄럽고 불편하고 때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내 감정과 화해하려면 단순히 그들과 공존한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걱정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고 감정의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 가지 않아 그들도 우리를 내버려 둘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 기분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봐야, 미래에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아무리 많이 상상해봐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는 없어요. 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통제하고 있다는 허상입니다. 만약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집에서 납치됐다고 칩시다. 평생 그 아이를 찾겠지요. 누가 아이를 끝내 못 찾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으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계속 찾아보는 게 안 찾는 것보다 아이를 발견할 확률이 높겠죠.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찾지 못한다고 인생이 실패하고 찾는다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가 사라졌으니까 찾는 거고 아이를 되찾는 게 당신이 원하는 일이에요. 찾기 원하니까 찾는 걸 계속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자랐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나는 잘 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내가 이런저런 일에 희생자가 됐고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죠. 이 모든 게 그저 인간이 겪는 과정임을 깨달으면 이 모든 걸 너무 특별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죠.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왜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고통은 두려움이 자신을 보호하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고 저렇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믿음에 갇혀 있는 한 나는 결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믿음은 시간 낭비이며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통 속에 머무르는 길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 자신으로 돌아가려 할 때 생기는 두려움을 가만히 서서 마주할 용기와 의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우리가 꼬리표와 무서운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랍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과 가정에 불과한 것들을 진짜라고 믿도록 배웠어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고 믿지만 두려움을 조각내서 들여다보면 이름표와 이야기를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감각일 뿐입니다. 감각 그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어떤 게 두렵나요?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래의 내가 괜찮은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 잘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할 뿐입니다. 두려움과 그 동의어들, 즉 불안, 신경질, 초조함, 공포, 떨림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하고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진짜 경험이며 두려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현재이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두려워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움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된 도구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의 효용은 부정할 수 없지요. 두려움은 마치 칼과 같아서 섬세하고 날카로울수록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칼은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손에 쥐면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가장 해롭게 합니다. 혹시 당신께서는 어떤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지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농부가 날마다 논밭을 돌아보며 김매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 밭은 엉망이 됩니다. 저는 농사는커녕 텃밭도 가꿔본 적이 없지만 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풀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뽑고 뽑아도 끊임없이 모든 곳에서 솟아난다고 하죠.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땅에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놔두면 마음밭은 엉망이 되고 결실을 얻기 어렵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정말 존재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을 혼자 걸어가다 보면 자기 그림자만 보고도 귀신인 줄 알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마리오네트 인형이 흔들리듯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내 삶을 쥐고 이리저리 흔듭니다. 연결된 실을 똑 자르면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다음에 3단계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단계는 직시입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이것은 영화 최종병기 활의 대사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가슴이 떨리는지 최대한 밝고 명료하게 보아야 합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실체를 인지해야 합니다. 가령 막연하게 사는 게 두렵다면 구체적으로 그 두려움을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두려운지, 건강을 잃을까 두려운지, 결혼이 실패할까 봐 두려운지 등입니다. 한 번 질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돈이 걱정이라면 얼마를 벌어야 또는 얼마를 소유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거라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내가 갖고 있는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로 당한 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지,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늘 불행한지 등등 두려움에 맞서 최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바닥을 짚어야 반등합니다. 두렵다면 그 두려움의 민낯을 볼 때까지 끝장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두려움을 최대한 직시하고 정면에서 샅샅이 확인해 보세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두운 동굴 속의 귀신을 느끼다가도 온통 환하게 불을 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듯 두려워할 것이 애초에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저는 지인들이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을 이야기할 때 은근슬쩍 이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대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지 말입니다. 가령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외로움이나 독거노인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진짜 거대한 외로움은 내 옆에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어도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 외로운 것은 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세상에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라는 루즈벨트의 말이 옳다는 걸 느낍니다. 이때 이 문장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실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잠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두려운 마음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단계는 시간 줄이기 훈련입니다. 우선 내가 두렵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관찰해 보시고 다음번에 그 두려움이 올 땐 그것의 딱 절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령 애인이나 배우자와 다퉜을 때 내 마음이 하루 이틀 정도 좋지 않다면 다음번에는 그 시간을 하루 정도로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제 입 밖으로 음성으로 이제 그만, 두려움은 이제 그만한다 라고 선언하고 그냥 다른 일에 몰입하세요. 저는 2년째 이 훈련을 해왔는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요즘은 두려움은 보통 2, 3분 정도, 분노는 1분 정도면 정돈이 됩니다. 2년 동안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1초나 5초 정도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와 하는 이 1인 게임이 참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절반만 줄여보세요. 반드시 점점 줄어듭니다. 이 훈련은 심신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 행복한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렵다면 두려워하되 언제까지나 포로로 사로잡혀 있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 훈련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나한테 정말 좋습니다. 3단계는 애초에 내가 왜 두려운 마음에 걸렸는지 그 과정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가령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다면 1단계 직시는 우선 똥이 내 신발이나 바지 어디에 얼마나 묻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2단계 시간 줄이기는 휴지나 낙엽 등을 이용해 즉시 더러움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굳이 똥을 오래 묻히고 돌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3단계는 내가 왜 똥을 밟았나 반추하는 것이죠.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의식도 높아져서 길에서 개똥 보기가 쉽지 않지만 길고양이 똥은 종종 봅니다. 공원의 풀밭을 걷다 보면 미처 치우지 못한 개똥을 밟기도 하죠. 저도 맨발 걷기 하면서 몇 번 개똥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턴 이러이러한 곳은 피해서 걷거나 바닥이 어지러운 곳은 잘 관찰하며 걷거나 해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똥 밟을 일이 없도록 나의 행동 습관을 고치듯이 애초에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나의 생각 습관이나 행동 습관을 고치는 것이 3단계입니다. 두려움을 직시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간을 줄이고 애초에 두려움을 만날 일이 없도록 나의 습관을 정돈하는 것. 해보시면 참 유익한 훈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용감한 자는 한 번 죽어도 겁쟁이는 여러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미리 죽기입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미리 죽으니 겁쟁이는 평생 수없이 죽습니다. 아주 탁월한 겁쟁이는 매일 매 순간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감해지면 살면서 딱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겁쟁이로 살지 마시고 용자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